어때요?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제가 아직 회사랑 말 안 했거든요? 저 사실 코 수술 티나요? 러시아 발음으로 하면 산피제르부르크.모델이 된 계기가 궁금해요. 폭식증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황예주입니다. 제 첫 롱폼 기념으로 그리고 새해 기념으로 Q&A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Q&A 찍으면 약간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서 Q&A 찍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일단 건조하니까 바로 이 스킨케어 들어갈게요. 모델링 팩 안 한 상태였으면 이 토너 패드를 아마 팩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델링 팩 하고 나서 들어가는 스킨케어입니다. 제가 아마 이쪽으로 좀 자주 볼 건데 이게 왜냐면 여기 제가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모니터링 하는 편이라서 저도 모르게 눈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냐면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입에 들어갔어!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이 제품 사용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확실히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올영 세일 때 좀 쟁여뒀어요. 저 지금 과자 먹고 체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괜히 먹었어.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 이 제품 사용하게 됐는데 이렇게 상처 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여드름 짜고 나서 뭐 다른 제품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이 제품 쓰기 좋더라고요. 이름도 마데카소사이드잖아요. 그 마데카솔이랑 왠지 괜히 기분상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거의 다 썼다. 안 나와. 그랬더니 이렇게. 맞다, 지금 Q&A지? 일단 스킨케어만 마무리할게요. 이 제품은 피부 뒤집어졌을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순해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진정과 수분 충전 빼고 다른 기능성 있는 화장품은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피부 회복해가지고 괜찮아졌어요. 이 크림도 그냥 무난해서 잘 쓰고 있어요. 맞다, 그래서 Q&A 언제 하냐? 시작할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2024년이니까 제가 만으로는 24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25살이에요. 저 이거 한국 나이 때문에 19살이 사라졌어요. 제가 러시아에 살았을 때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18살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오자마자 생일이 아직 안 지났는데도 저보고 20살이래. 어딜 가서 나이 물어보면 20살이라고 해야 된대요. 나이 19살은 어떻게 되는겨? 사라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선크림은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요. 이 선크림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 사용해도 딱히 막 따갑지도 않고 괜찮아서 쭉 잘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이랑 궁합도 괜찮고. 됐다. 다음, 키 몇이에요? 키 커 보이세요? 커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키가 168인데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제가 아직 회사랑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저 사실 167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조금 올려서 168로 하면 어떠냐 해서 일단 올렸는데 솔직히 어디 가서 저 키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치 보면서 16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찔렸어. 속으로 약간 찔리는 이 기분 때문에 힘들었는데 말하니까 속은 시원하네. 그렇겠다. 베이스 들어가야 되지. 모공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무슨 실리콘이 안 들어갔다 했나?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얘기 믿고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맞다. 그래서 저 MBTI 뭐예요? 저 처음 MBTI 한 게 4년 전인데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몇 번 해봐도 똑같이 ISFP예요. 오늘은 이렇게 쓸게요. 저한테 친구들이 너는 F일 수가 없다. 너는 T다라고 하는데 저 F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T선에 자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백폭을 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F예요. 아무리 해봐도 F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쓱 하고 얼굴에 발라주면 깔끔. 이 퍼프는 다이소 퍼프예요. 다음 질문 볼까요? 취미 궁금해요. 저 원래 취미가 모루 인형 만드는 게 취미였거든요, 한동안. 아니, 혼자 앉아가지고 막 손톱 이렇게 깨작깨작 해가지고 네일 아트 하는 거. 근데 대부분 그냥 누워서 유튜브 봅니다. 제가 좀 몸이 엄마 닮아서 컨디션이 빨리 안 좋아져요. 체력이 되게 자주 취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못 찾았지만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대답해드릴게요. 저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2살부터 한 중3? 2016년까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는 튀기지어가 있고요. 근데 소련 국가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러시아어로 공부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어로 모든 소통을 해요. 그래서 튀르키즈어는 제2 외국어처럼 배운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중 3학년을 졸업하고 2016년 때 러시아로 이사 갔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러시아 발음으로 하면 산피테르부르크. 거기에서 고1, 2학년을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까지 다녔어요. 이게 왜 고3은 거기 안 다녔냐면요. 한국과 달리 러시아는 11년제예요. 12학년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까지만 다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로 입학했죠. 근데 대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좀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 지내고 있어요. 왜 한국에 남게 되고 러시아 대학을 왜 포기했는지는 그 다음 질문에서 대답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다크서클 커버할게요. 루나 컨실러 이거 유명하죠? 근데 저는 2호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이 밝은색 컬러들 보라색 빼고 이런 쿠션 퍼프로 그냥 이렇게 대충 찍고 눈 밑에 여기 살이 없어가지고 여기 좀 패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주면 그럼 볼륨이 살아나요. 근데 적당히 해줘야 되는 게 눈 밑에 알죠? 화장 두껍게 하면 주름이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근데 저는 늘 적당히를 못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반대쪽도 빠르게 할게요. 아, 이쪽은 너무 많이 했다. 괜찮아요. 좀 많이 했다 싶으면 그냥 원래 썼던 이 물 퍼프로 양 조절 조금 해주면 돼요. 약간 볼륨을 더하고 싶을 때 이 루나 컨실러가 저는 지금까지 제일 만족스러워요. 근데 컨실러 브러쉬보다는 이런 퍼프랑 궁합이 좋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러워. 지금이는 이제 톤 정리 정도 된 거예요. 아, 이제 잡티 커버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맞다. Q&A니까 다음 질문. 언니, 러시아어 말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러시아어 말하는 거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안 그래도 러시아 사람이 달아주신 질문이라서 그거에 답하면서 러시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Привет, кто твои родители и чем занимались в Киргизии? Мои родители чистые корейцы. Мама из Массана, мой папа из Пусана. 이거 진짜 좋아요. 저처럼 피부 노란 사람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다른 색상들이랑 이렇게 잘 섞어서 사용하면 제 피부 색깔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И чем занимались мои родители в Киргизии? Честно сказать, я не знаю, чем папа занимался. Папа просто работал в аэропорту. Но мой папа не пилот. Он вроде бы работал там менеджером, что ли. Честно сказать, я не помню, потому что я была слишком маленькая. Моя мама ходила в АУЦА, там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лучш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Киргизии. Она занималась вроде бы 나 англий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이 정도면 될까요, 러시아어? 저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지금 어색하거든요. 그럼 다음! 코 너무 예쁜데 성형외과 정보 좀요. 코 수술 티 나나요? 티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러시아에서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코는 우리 부모님 코입니다. 성형은 아직 안 해봤어요. 보톡스는 맞아봤습니다. 보톡스는 제가 여기 턱 근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받다가 뭐 지금도 거의 치료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다 굳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무슨 얘기했지? 아, 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코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다 다르지만 그리고 뭐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지 말은 못하지만 그냥 좀 작다? 제 얼굴 비해? 그리고 너무 얇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복스럽고 그런 코들이 더 좋아요. 복스럽고 크고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코를 더 좋아해서 제가 성형할 수 있으면 아마도 그런 느낌으로 코를 성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 커버 됐네. 오늘은 이 정도만. 이게 더 센 브러쉬인데 원래 모공 브러쉬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잡티 커버할 때 약간 두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니까 꽤 괜찮게 커버돼서 요즘에는 그냥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지 않은 날은 내가 사용했던 컨실러 색상을 약간 묻혀서 컨실러 있던 부분에다가 두드려주면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언니 쌍수하고 싶을 때 없으셨나요? 쌍수하고 싶었을 때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다들 무쌍들은 한 번쯤은 생각이 있었을걸요? 무조건 해야겠다 정도 아니더라도 보면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살았잖아요. 저보다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고 이목구비가 진해서 솔직히 그거 보면서 나도 쌍수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무쌍이었는데 쌍수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너는 하지 마. 너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너의 매력 포인트야. 그거는 너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상태로 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이게 나의 포인트고 뭔가 자부심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뭐 다르다고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쌍트를 붙여봤거든요. 한 중학생 때. 근데 안 그래도 얼굴에 젖살도 많고 그러니까 쌍트 붙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붙였는데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 옆에 막내 오빠가 와가지고, 저 오빠 3명이에요. 막내 오빠가 와가지고 이 외계인 닮았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놀리니까 더더욱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아직 학생이시면 좀 성인 되고 나서 생각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쌍들은 알 거예요. 어릴 때 얼굴에 젖살이 많다 보니까 눈에도 살이 많아요. 근데 20살 되고 나서 젖살이 좀 빠지면 눈 모양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나 쌍꺼풀 할까 생각하는 게 늦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상수해도 되니까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좀 성인 되고 하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또 눈 모양이 달라지고 얼굴 느낌도 달라질 텐데 그럼 그거에 맞게 성형하는 게 낫지. 아직 어린 나이에 다 완성되지 않은 얼굴에 그렇게 쌍수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마세요. 얼른 얼굴 좀 마무리할게요. 너무 보기 싫다. 이거 투컬포스쿨 쉐이딩 여기도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코가 얇다 보니까 여기 콧대는 쉐이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눈썹 밑에 약간 이렇게 둥글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코에다가 해줘요. 코끝에 콧볼도 한 번씩 이렇게 싹 감싸주고 눈썹도 좀 빠르게 그려줄게요. 잠시만요. 눈썹은 좀 집중이 많이 필요해서 눈썹 그릴 때는 말 시키면 안 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눈썹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중학생 때부터 다들 눈썹 이렇게 샵을 다니게 돼요. 제가 다른 취향은 다 한국적으로 바뀌었는데 눈썹 취향만큼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외국처럼 그렇게 진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라인이 흐지부지 있는 걸 안 좋아해요. 눈썹 모양이 또렷해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 잡아줘요. 그리고 다음 질문에 가볼게요. 러시아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러시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나요? 한국 친구와 다른 점은? 근데 저는 딱히 뭐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2살부터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취급을 당한 적이 없고 그냥 이름만 특이한 애?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끔 이젠 있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너 진짜 한국인이야? 너 찐찐찐 한국인이야? 하면 나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하는 정도? 그 외에는 가끔 있었다. 근데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듣고 와 너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러시아어를 잘해 하는데 나랑 내 친구들 서로 이렇게 하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한국어를 더 못하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내가 좀 틀리면 봐주고 야 외국인이 이 정도 하는데 너네들은 뭐하냐 하면 그럼 애들끼리 다 눈치싸움. 야 어떡하냐 말아야 돼 이러면서 친구들도 저 외국인 취급한 적이 없어요. 딱히 외국인이라고 특별하게 보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물어보면요 저는 한국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 한인회 같은 데 안 다니고 그냥 러시아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유치원도 러시아 학교 다니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러시아 학교를 다니니까 저는 러시아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한국 국적에 엄청 어린 나이에 거기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딱히 우리 둘 다 와 우리 한국인이다 이런 게 크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한국인이다 하는 거는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 가서 떡볶이 먹을까? 순대 먹자. 순대국밥 먹어야지 이 정도?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쭉 러시아 친구들과 살고 러시아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다른 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오고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와 러시아 친구의 다른 점. 한국 친구와 러시아 친구는 노는 방식이 달라요. 한국은 놀 때 뭔가 에너지틱하게 막 야 우리 재밌게 놀고 있다. 그리고 막 감정 표현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대부분 다들 막 이렇게 하이하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할 때 서로 얘기를 오래 들어주고 그런 느낌인데 러시아에서는 일단 장소를 잘 안 옮겨요. 한 자리에서 밥부터 커피까지 다 끝날 때도 많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주구장창 대화만 해요.
그리고 대화할 때 야 진짜 웃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 그렇구나 재밌네 큰 감정 변화가 크게 없어요. 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비하면 진짜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제가 이걸로 한번 친구한테 오해받았는데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 친구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의견 차이 있으면 그 의견 차이로 한동안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의견은 그래? 나의 의견은 이러는데? 하면서 서로 디베이트처럼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말했다가 잘못하면 왜 얘가 내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거 말로 풀 수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담당자님이랑 대화하다가 근데 제 의견은 좀 달라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참 대화했거든요. 근데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예조씨 무서웠어요. 왜 화났어요? 왜 싸워요? 이런 느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의견을 나눴을 뿐. 근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요즘에 많이 고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친구와 한국 친구의 다른 점은 그냥 대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다 사바사고 사람마다 노는 게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눈썹 여기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붙인다고 점막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속눈썹 가까이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속눈썹 사이사이 붙이는 게 더 베스트인데 이렇게 넓으면 속눈썹 사이사이 붙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속눈썹 아래 그냥 속눈썹 뿌리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붙여주면 좋아요. 왜냐면 점막에 붙이면 눈만 아프고요. 발 떨어지고 안 좋아요. 배고파지니까 머리 아팠던 게 괜찮아졌어요.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러시아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러시아 발음으로 그냥 할게요. 산피테르부르스키 가스다르스트네 우니버시티를 다녔는데 조금 제 자랑하자면 거기 4년 장학금으로 원래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라고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근데 한국 오면서 제가 깜빡했던 게 러시아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 됐었는데 연장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요.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비자 신청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진짜 빠르면 몇 주인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 학교에다 일단 신청서를 놓고 프리글시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서 학교가 벌써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제가 학교를 거의 한 달 빠지는 거잖아요. 학교한테 상황을 얘기하면 괜찮긴 하지만 근데 수업을 못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업 내용을 못 따라가서. 너무 바짝 말랐네? 이렇게 된 김에 나 한국에 좀 살아보고 싶다. 한국에서 알바도 해보고 싶고 부모님들도 오케이 해서 휴학 1년 동안 했어요. 이거 다음 질문이랑 이어진다. 다음 질문 바로 볼게요. 뭐들이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오고 나서 1년이 다 돼갈 때쯤에 이제 슬슬 러시아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한 5월이었나? 그때 저한테 인스타로 지금 저희 회사가 연락을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국내 모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스크가 좋아서 저희랑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냐? 그럼 저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모델 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가봤어요. 대표님이랑도 얘기하고 저희 부모님이랑도 다 같이 얘기해서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근데 5년을 해야 된대. 그래서 계약을 5년 했고 그럼 러시아 대학을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대학을 자퇴하고 한국에 재입학했어요. 솔직히 지금 후회 중인 게 편입시험을 칠 걸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대 노후노문학과 다니거든요. 노후노문학과는 러시아과입니다. 이거는 헤러쿠션인데 헤러쿠션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표님 만나서 모델 하게 됐습니다. 좀 다양한 경험하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그때 오케이 했죠. 이것도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이거랑 이렇게 같이 선물해 줬어요. 근데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색상이 웜톤, 쿨톤 크게 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얘를 베이스로 사용할게. 손 밑에도 약간 해주고 이것도 디어달리아 블러셔인데 색깔보다는 이 광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광이랑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서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다음 질문 읽으면서 해볼까? 체중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식욕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참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원래 별로 안 먹는 체질이신가요?
저 원래는 제가 잘 먹는 체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잘 먹는데 그 외에 뭐 간식거리는 안 먹고, 그리고 제가 잘 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에 세 끼를 먹었어요. 아니면 아침을 안 먹고 두 끼를 제 시간에 먹고 간식을 안 먹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몸무게가 49였어요. 저는 솔직히 살 빼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작은 브러쉬로 코 포인트 좀 줄게요. 이게 왜 추천하지 않냐면요. 제가 지금 모델 일 하면서 보통 47에서 48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1, 2kg 차인데 뭐가 그렇게 안 좋아지냐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뭐만 하면 피곤하고, 마른 사람들 모델들 따라 하려다가 건강 다 무너집니다. 저도 처음에 모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 애들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키도 작으니까 살을 너무 뺐다가 한번 기절도 하고, 핏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노란 색깔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피부색이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참 음식에 너무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전 건강하게 먹었어요. 단백질 엄청 잘 챙겨 먹고 부족하게 먹진 않았어요. 근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니까 폭식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면서 보지도 못한 숫자를 한번 살쪄본 적이 있는데 56인가? 천천히 쪘으면 모르겠지만 한 56을 한 번에 찌니까 이게 사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마르게 살 빼야 된다, 그거는 좀 비추할게요. 그렇게 살 빼고 찌고 다시 빼고 하니까 몸이 망가진 게 느껴지면서 1년 정도 몸이 너무 안 좋았고요. 그 다음 2, 3년은 그 휴유증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 옛날만큼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좀 마른 상태를 유지하려고 1년 동안 고생할 바에는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살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마르게 뺀다 하지 마요. 근데 원래 마른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원래 몸무게가 좀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도 컨디션 아무 문제 없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는 몸무게가. 식욕 막 밀려올 때 어떻게 참아내시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냥 먹어요. 제가 처음에 폭식증 너무 심했을 때 병원 갔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유튜브 보고 혼자서 이렇게 이겨내보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병원 갔어요. 근데 병원 가고 상담하고 약도 먹으면서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자 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식욕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음식이 있는데 배는 불러. 굳이 지금 안 먹어도 돼요. 왜냐? 내일도 먹을 수 있고 5분 후에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안 먹고 싶더라도 5분 후에 먹고 싶으면 그럼 5분 후에 와서 난 먹어도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집착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고 좀 좋아요. 지금도 저 지금 버터 와플 먹고 왔어요. 근데 많이 안 먹는 건 추천하긴 해요. 왜냐? 건강이 안 좋아져요. 건강 안 좋은 상태로 이런 과자를 쪼아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오마이갓, 저 베이스 안 하고 눈 메이크업을 바로 들어갔네요? 진짜 멀티 안 되나 봐요. 원래 베이스 이 색깔을 쓰려고 했거든요.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핑크색을 쓰면 떠버린다 싶은 사람들한테 이거 추천해요. 이게 참은 핑크라서 좀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눈 밑에는 제일 진한 색깔을 이렇게 좀 묻히고 눈 밑을 이렇게 트여줄게요. 이거 마스카라 미샤 노 리터치 마스카라인데 무쌍들은 솔직히 이거 비추예요. 근데 속눈썹 붙이는 무쌍들은 진짜 추천해요. 꼭 무쌍 아니어도 속눈썹 붙이는 걸 좋아한다, 나는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 좋아한다, 그럼 이거 진짜 추천하는 게 엄청 하늘하늘 이렇게 잘 메꿔줘요. 근데 무쌍들을 왜 비추하냐면요, 처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눈썹과 이어줄 때만 사용해. 붙인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따로 넣으면 약간 이상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터인데 저는 애교살에다가 하이라이터 바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너무 예뻐.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주면 괜찮죠? 그리고 눈 앞에. 좋아. 이거를 코 끝에 약간 올려주고 여기 눈 사이 올려주면 완성! 요즘에 이 펜슬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색깔은 그냥 컨실러 색깔이거든요. 근데 컨실러를 입술에 발랐을 때랑 얘를 입술에 발랐을 때랑 텍스처 표현이 달라서, 그리고 커버하는 느낌이 좀 달라서 이거한테 더 손이 가요. 저 요즘에 이 색깔 너무 좋아요. 이거 프라다 립스틱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베이스로 사용하기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 립 중에 하나예요. 이 위에다가 틴트를 일단 올려볼게요. 너무 예쁜데? 입술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완성!
이제 머리까지 하고 옷까지 갈아입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헤어 에센스. 컬링 에센스인데 컬 크림 사용하려다가 에센스가 궁금해서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저 이거 솔직히 처음 써서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약간 파마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 좋은 것 같네요. 됐다. 메이크업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괜찮나요? 이미 옷이 너무 강력한 레드니까 메이크업도 너무 진하고 강력하게 하면 좀 오버스러운 느낌이 날까봐 메이크업은 좀 데일리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채널을 너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늘 미안하고 늘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해가지고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추억들과 재밌는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으로 찾아뵌 건 처음이었지만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영상을 끝내보겠습니다. 끝바이.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다.